2024학년도 10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고3. 자, 문제 읽으면서 문제에서 읽자마자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프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이야기하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이제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다항함수 그래프처럼 공통 파트니까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에서 공통 파트에서 그래프 추론을 할 때는 스무스하게 그래프와 잘 연결될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으로 남았을 때는 X축하고 접했을 때 이 접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잔산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입장에서는 스무스하게 연결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당연히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건 이제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굳이 적어주면 연속,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이거 읽고 또 바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역시나 항등식.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대입을 그냥 해볼 수 있겠죠. 항등식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3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3이라는 값을 고른 이유는 적분 구간을 보니까 3부터 3까지. 그럼 요 우변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 제곱은 0. F3은 0이라는 소리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F3일 때 0 나온다. 두 번째, 항등식이니까 이 식 자체가 이미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요. 그럼 양변은 이제 미분을 해보겠다. 2f, f' 2 x 제곱 더하기 2x. 여기서 2 약분 될 것이고요. 약분. 그럼 남는 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f를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약분할 거라면 f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고, 약분 안 할 거라면 이런 거 이제 적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요것들을 잘 안 적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형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f 이제 좌변으로 넘기고 x제곱 플러스 2x를 포함한 식을 좌변으로 넘기고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f로 묶어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렇게 적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f가 0이 아닐 때는 약분할 수 있고 f가 0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잘 못 봐가지고 학생들 이제 관찰해보면 이렇게 적는 게 실수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과감하게 가로 열고 x는 생략했는데, 지금 다항함수고 공통 파트니까 x 한 문자에 관한 식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은. 그러니까 뭐냐? fx가 0 또는 f'이 x제곱 더하기 2x이다. 근데 여기가 fx니까 f' 적분해주면 부정적분에 의해서 돌아가겠죠. 3분의 1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가 될 텐데, 이 c 값 보고 요 3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틀리죠. 왜? 이 말의 의미를 잘 음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러면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꼭 이쪽으로 가서 성립해라는 보장은 없다. 이쪽으로 가서 성립해도 된다. 실제로 3 넣었을 때 0 나오는 케이스라면 여기서 성립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fx제곱 주어진 수식을 읽었을 때 해야 되는 자동 작업입니다. 자동 작업. 그리고 나서 어떤 주어진 f를 정확하게 추론한 다음에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적분값, 최소값을 찾아내서 이 차는 정답을 구하기 위함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예시 몇 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f가 결정되는구나를 이제 찾아내야겠죠. 그럼 한번 요 함수 f를 분석해 봅시다. 왜냐면 이 함수는 너무 쉽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왜 쉽냐? 그냥 주어진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주어진 함수 f가 실제 이런 식으로 그냥 x축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에다가 그리면 티가 안 나니까 0 이렇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이게 항상 0이기 때문에 우변을 적분해도 항상 0 나오죠. 어떤 함수값을 제곱해도 항상 0 나오죠. 이게 당연히 성립하고요. 미분 가능하고요. 연속이고 스무스하게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값도 0이고 최소값 0인데 이 적분 구간 내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예시입니다. 너무 쉬운 예시죠 이게. 근데 얘만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O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C값을 적당하게 조정함을 통해 가지고 이 fx는 0 또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수식을 만족하는 예시 중에 미분 가능한 예시를 찾아서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최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경험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전 문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그려야 문제 해석이 끝난 겁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 주어진 수식을 좀 변형해보면 3분의 1 x제곱 묶어주고 x 플러스 3 더하기 c. c는 결국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값밖에 해당 안 될 테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위아래로 옮기면 되겠네요. 그려보면 좀 못 그렸지만 이래서 전자기기로 수업하는 거죠. 완벽하게 깔끔하게 그렸고 0에서 중근 같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난다. 근데 이때는 어떤 예시가 된 거냐면 c가 0일 때 예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그냥 0일 때 말고 그냥 F를 따라가도 역시나 이 수식을 만족하고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마3에서 0까지 적분하면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래프가 조건을 만족하는 예시가 많기 때문에 적분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예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냐. 0까지는 쭉 함수값이 0이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일단 뭐는 만족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스무스하게 연결해서 붙었고 좌미분계수 0 되고요. 애초에 f 자체가 0에서 접했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도 0이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연결해서 붙었고 근데 얘는 뭐가 깨지게 됩니까? 3일 때의 함수값이 0이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예시구나.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예시를 해봐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또 다른 예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f를 따라오다가 여기서 다시 f를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요 예시는 미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0에서 그죠? 옮겨 탄 곳에서 요 주어진 수식도 만족하고 미분도 가능하고 뭐도 만족하고 있냐면 3일 때 0도 만족한다. 3일 때 0도 만족한다. 요런 예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예시만 또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바꿔봅니다. 자 보면 C값이 조금 조정돼서 접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접했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그래프도 가능하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0으로 쭉 오다가 그래프 타고 바뀐 다음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미분 가능성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3일 때 0이 아무래도 깨질 것 같죠. 물론 이건 확인해보면 됩니다. C값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냐? 극대일 때의 함수값이 0으로 만들어주는 C값을 찾으면 되니까 좀 훈련이 돼 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그 함수값 0으로 만들어준다 하면 C값 찾아지죠. 근데 그걸로 이제 할 생각까지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가지고 그럼 벌써 두 가지 예시를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0에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적분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을 한다고 봤을 때 최대가 되려면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하는 게 좋고 최소가 되려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작아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최대가 되는 것과 최소가 되는 걸 한번 추론해 보면 이게 더 내려가서 언제까지? 이 함수값 f만 타고 왔을 때도 불구하고 3을 지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3이 대입됐을 때 0이 되면 되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죠. 3, 3은 3, 18 마이너스 18이면 되죠. 언제? C가 마이너스 18 때 C가 마이너스 18일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때가 어떻게라고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때가 F 그대로 따라와서 F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0으로 안 바뀌고. 왜냐면 미분 가능한 대로 옮겨 탈 수가 없습니다. 극대 아니면 극소에서 옮겨 탈 수밖에 없는데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접하는 케이스 아니면 옮겨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케이스가 바로 최소가 되는 케이스가 되고 이 케이스가 바로 최대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제 계산만 남았는데 이 구체적인 수식이 다 존재합니다. C가 0일 때와 C가 마이너스 18일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첫 번째 최대일 때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무슨 생각? 요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보면 대문자 M 더하기 마이너스 M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M이라는 값은 분명히 음수값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기니까 최대한 내렸죠.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음수값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달면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되죠. 넓이. 이 말이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두 넓이를 더해라. 근데 두 넓이를 더하려고 봤더니 요 그림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있더라. 즉 무슨 말이야? 요 그림을 여기로 이어서 옮겨 붙여주면 정확하게 사각형 형태가 된다. 따라서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길이는 18입니다. 왜냐면 0에서 마이너스 18 뺀 거니까 이쪽 길이는 3이 되겠죠. 3은 3, 3, 8, 24. 5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답을 내는 후반부 과정 이 정도는 속도를 줄이기엔 팁밖에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 조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조건을 해석하는 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 이것들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예시를 찾아보는 겁니다. 몇 개. 예시를 몇 개 찾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구나.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생각의 순서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여기서 막히거나 미분 가능해서 스무스하게 연결된다. 또는 그래프 예시를 안 들어봐서 추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한 뒤에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서야 추론이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물론 익숙한 사람은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 입장,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적분의 계산 팁은 이제 훈련되면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